지난 4월 23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260만 1,774명, 전체 사망자는 18만 3,803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럽은 매일 2만여 명의 확진자, 매일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가파르게 치솟던 그래프가 요즘은 그나마 좀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이고, 또 미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국가 봉쇄를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기업과 상점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며 외출 금지 조치를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냈던 미국도 5월 중에는 국민들의 외출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각국들의 정책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아주 불길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정부가, 그리고 세계 정부를 통해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빅브라더 등장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정부와 빅브라더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음모론 속에서만 나오던 말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앞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정부의 도래, 그리고 빅브라더의 등장은 서로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브라더가 뭘 말하는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말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년에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정부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또는 사회 체계를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소설 1984년은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저 소설가의 기발한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개개인의 모든 정보까지 꿰차고 있는 존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존재, 즉 빅브라더가 등장한다 해도 과연 순순히 따라갈 사람들이 있을까? 조지 오웰이 이것을 소설로 발표했던 시기가 1949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생각이 아마도 이랬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이 예측했던 그 빅브라더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느샌가 존재해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존재감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 또는 어떤 권력자나 집단이 여러분이 지난 날들 동안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하나하나 모든 동선을 알려들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가령 누군가가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옮겨온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 누구를 만나 누구에게 퍼뜨려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른바 역학조사라는 걸 하게 되죠. 방역당국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동차 도로와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의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신용카드 내역만 확인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으며 무엇을 구입했는지 정말로 순식간에 금방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전 1997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가 맘만 먹으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찾아내는 역학조사를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들의 동선을 파악해내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동선을 갖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 29일 영국의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동선과 위치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그마치 230만 건이나 추적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국가의 반체제 인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자국민들의 위치와 동선은 당연히 손바닥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의 위치와 동선까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일에 보도된 구글에 대한 또 기사를 볼까요?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나 구글은 모두 알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글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의 131개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십억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좋은 의도로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기사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1개 국가의 국민들이 식당이나 카페, 쇼핑센터, 테마파크, 극장,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가용을 이용했는지 식료품점에는 갔는지 약국을 갔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채 지금 브래드 브리핑을 시청하신다고 해도 구글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휴대폰으로 보고 있으며 중간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누구와 문자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과연 코로나19 환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거에 한번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각자의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또는 강력한 집단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확진자 또는 보균자들의 동선을 알아야겠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그들의 신체 안에 칩을 삽입해서 동선을 파악한다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자가격리자들의 경우 격리 지역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전자팔찌를 자기 임의대로 잘라버리면 이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예 몸속에다 위치 추적기를 심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상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 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가 정부의 강력한 권고도 무시하고 남몰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균을 퍼뜨리고 다니고 따라서 환자들이 그야말로 폭발하듯이 늘어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이 인권 운운하면서 신체에 위치 추적기를 삽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국가가 그런 일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자고 난리를 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번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위치 추적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어서 환자의 휴대폰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신체 외부, 즉 손목이나 발목에 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정도로만 그쳤지만 앞으로 신체의 내부의 위치 추적과 개인의 신상 그리고 병력 등을 기록한 칩을 삽입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그런 일들이 인권 문제와 다른 문제를 모두 뒤덮을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가의 정부나 어떤 권력 집단이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외출을 금지시키며 집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전국민 자가격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무력으로 강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전체 국민 70%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3월 24일부터 21일간 전국 봉쇄령을 내렸었죠. 열차,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은 중단되었고 학교와 종교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나 구속에 벌금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영상도 올라왔었죠. 뉴질랜드 역시 전 국민 자가격리를 했고요. 스페인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군대도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필리핀에선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을 경고했고요. 또 실제로 총에 맞아 숨진 국민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거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인 행정 집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강제적인 행정 집행을 하기 이전에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 그것도 한 공간 안에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염되고 치사율이 높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누군가를 구금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유가 뭐가 또 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뉴욕을 보십시오. 모두가 발이 묶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 가을 10월에 또다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을 뒤덮을지도 모른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확산 추세가 주춤한 유럽이나 미국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가을에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다거나 또는 코로나19에서 변이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 권력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구속하고 구금하고 가둬두고 경제력을 상실하게 해서 그야말로 빅브라더의 명령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걱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4월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고 하죠. 기름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름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져가면 돈을 배럴당 35달러를 기름과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다음 달에는 배럴당 마이너스 1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그동안 상상이나 했던 일이었을까요? 전 세계 산유 국가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죠.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전에도 기름값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름값을 올리기 위한 중동발 전쟁 또는 러시아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바이러스 전염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는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즉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CBDC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이라는 뜻의 센트럴 뱅크와 디지털 화폐라는 뜻의 디지털 커런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디지털 화폐가 시작되었고요. 금년 5월부터 내 도시의 공무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은 지난 4월 12일 전 세계의 모든 디지털 화폐와 1대1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CBDC의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터키는 올해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테스트가 진행될 거라고 하죠. 물론 디지털 화폐가 편리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쓰나미가 몰려와서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불통이 되고 모든 전파 수신,
와이파이도 먹통이 되고 그때에도 디지털 화폐가 통용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누군가가, 물론 그가 빅브라더나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몰수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사회 경제 활동은 그야말로 올스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할까요? 바로 세계 정부입니다. 그동안 세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에서만 등장하는 것인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십시오. 지난 2020년 3월 26일 영국의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언론들이 빅브라더의 등장에 대한 기사로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류학자이자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지난 3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정부는 불확실성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복종하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13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아주 놀라운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던 것이죠.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서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통제사회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표결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지난달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염병 확산 억제를 이유로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빅브라더식 체계가 선진국에서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영국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시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이러스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정부는 공항과 항구를 폐쇄할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있는 시민을 강제로 구금, 격리할 수 있으며 또 집회를 해산하고 정부 조치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벌금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의회도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 선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 영장 없이도 사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이에 대한 가택수색, 가택연금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접촉한 주민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당국도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부 권력이 이렇게 점점 강력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말 걱정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세계적인 보건위기, 즉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나라가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권력을 한번 손에 넣은 지도자들이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순순히 내놓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만 글쎄요, 그게 과연 그렇게 순순히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와 신앙과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 앞에서의 복종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계 정부가 될지 또는 빅브라더의 명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들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세계 정부와 빅브라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